안녕하세요. 사연을 보내는 저는 맏며느리예요. 지금은 남편과 두 시동생과 함께 제법 건실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돌아보면 풍파도 참 많은 삶이었죠. 특히나 돈, 시부모님과의 우여곡절이 많았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삐딱하고 베베 꼬인 사람이 늘 일이식은 있다고요. 직장에서 동료로 만나 저와 남편이 사내 연애 끝에 청첩장을 돌리던 그때에도 그랬어요. 결혼으로 팔자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삐딱한 시선을 저에게 보내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죠. 반면에 불행한 결혼이 되지 않겠느냐고 진심으로 걱정하는지 많았습니다. 저의 친정은 매우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비해 시댁은 훌륭한 사업가인 시아버지 덕분에 꽤 큰 부잣집이었거든요. 제 입장은 어땠냐 하면 부잣집에 시집가서 팔자 고치려 했다거나 양가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 늘 비교와 타박을 당하며 사는 불운한 결혼이었다거나 어느 쪽이든 아니라고 할게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 생각은 확고해요. 참 잘한 결혼이었다고요. 이 결혼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을 만큼 여자의 결혼의 시댁이 부잣집이라는 계산 같은 건 들어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난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나중에야 거기서 배우고 익숙해지며 삶을 살아왔어요. 며느리가 될까 하는 걱정은 컸지만 그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걱정뿐이었어요. 처음 시댁을 방문했을 때 스테이크 식구들은 모두 크게 환영해 주었고 시부모님 두 분 모두가 매우 훌륭한 분들이라 실제로 느낀 덕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한눈에도 느껴지는 정성 가득 손수 준비한 저녁 식사 테이블 앞에서 어색해하는 저를 포근하게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아버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사동님들이 힘들게 살아오신 것 같다면 맞아요. 우리의 친정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운이 호의를 베풀지 않아서 힘든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게 이해돼요. 너도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걱정이 좀 있어요. 혹시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될까 봐 친정이 가난한 이유로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재정을 전혀 몰라서 그런 것 아니라고요. 저도 아범에게서 잘 들어서 알고 있고 친정의 가난한 부모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혼은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일이니까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너가 말한 것이 옳은데 양가의 경제적 차이가 없더라도 결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내 걱정이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이라면 그런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사돈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찬말을 받아 가난해진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딸과 아들을 너처럼 반드시 잘 키워냈다면 사동밖에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제가 의욕을 참으며 차마 대답하지 못하던 시기에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저의 손에 수저를 잡아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가난한 환경에서도 반듯하게 잘 자라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란다. 우리는 돈이 아닌 너의 인격을 하나만 보고 결혼을 승낙했지. 양가의 격차 같은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말에는 남편의 남동생인 제 이름과 함께 고맙게 생각했답니다. 두시 동생들도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주었고 마침내 모든 걱정을 떨친 저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마근님 그리고 시동생들 모두에게. 오늘 받은 사랑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공경하는 며느리로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덕분에 결혼에 꼴이 난 저는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어요. 전에는 친부모님을 친부모와 다름없이 공경하며 잘 모셨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저를 향한 시부모님의 사랑도 또한 친부모와 다름없었죠. 시부모님이 인성을 꼭 닮은 두 시동생과 큰 양수인 저를 친누나처럼 잘 따르게 되겠습니다. 걱정과 어려움 등은 없이 단지 행복한 시간만을 보내던 그날, 내 소중한 시댁에 불운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졌던 적이 없는 우리 가족의 수목을 이루고 계실 수요 있는 사업가이자
집안의 대들보이신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로 인해 갑작스레 시아버지의 명으로 섞은 가족들이 얼마나 괴롭고 가슴 아팠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시어머니가 상속해야 했던 시아버지의 회사는 파산 처리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우편함에 빨간 차압딱지가 붙었고 결국 시댁 식구들은 우울증에 빠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또한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는 제게도 큰 상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에는 주저앉을 수 없었어요. 가족들 중에서 가난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제가 있었고 더구나 어머님으로부터 받았던 따뜻한 사랑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사랑 덕분에 결혼 생활에서도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로 마음먹었죠. 시부모님을 친구모처럼 공경하는 며느리이자 시 동생들에게는 의지가 되는 큰 형수가 되겠다는 약속이에요. 결심을 굳힌 저는 곧장 시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집안의 기둥 역할을 자처했죠. 많이 힘들죠. 알아요. 저도 다 이해합니다. 저에게도 시아버님은 세상에 기둥이 없고 가난해서 롬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미안한데, 사마가. 우리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좋지 않다. 그래서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요. 아프고 힘들수록 더 제 얘기를 들어주셔야 해요. 어머님들, 도련님들도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는 안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잖아요. 가난과 분투의 시기를 겪으면서도 저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꾸준히 지키며 버텨왔어요. 가정의 가사를 다시 꾸미는 것은 제가 어떻게든 할 테니 힘이 되어 저희 모두 다시 일어서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의 아픔을 함께 이겨내야만 할 것이며 저 또한 분명히 이 집안의 일원이니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으로 온전히 감실 때 앞으로 도와드릴 동생들을 친근히 대하는 형수로 남아 그날 슬픈 가족들은 저를 안아주며 서로 울었어요. 그 눈물과 함께 삶의 의지를 다지며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족을 위기로 몰아넣은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다시 행복한 삶을 찾기로 다짐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고 하지 않았나요? 스택 친구들은 우울증에서 벗어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맏며느리로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마음을 단단히 굳혔죠. 가난한 진장 출신 시민으로 가난으로부터 배운 살림 솜씨를 활용하여 알뜰하게 발이의 시대를 이겨내면서 일 바쁘게 살아왔어요. 예전과 달리 부자는 그냥 일제히 얹어먹고 살 걱정은 없을 만큼 빠르게 회복하는 데 성공했죠. 한동안 긴축재정 시기를 보낸 덕분에 사업이 부도나면서 생겼던 시댁빚까지 모두 갚아내며 성공을 거뒀어요. 마침내 모든 빚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 다시 찾은 행복을 만난 나와 시댁 식구들 간의 우정이 더욱 깊어져 가네요. 이제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늘은 참 무심한 것 같아요. 여기,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알잖아요. 당신도 느꼈죠? 아, 확실히 느꼈어요. 어머님이 나를 모를 것 같지 않아 단순한 일의 건망증처럼은 안 느껴졌어요. 어머님이 나를 모르실 수 없으니까 어제 아침엔 한복을 어딨냐고 찾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의 전통에 얽힌 결혼식, 아마도 결혼식 당일을 착각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20살의 신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모양이십니다. 아닐 거예요. 나도 좋겠는데 동생들도 그렇게 말했지만 도련님이 왜 그런지 이상하다고 여겼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에 보내주세요 하며 계속해서 집안에서 투정을 부리더라고 하더니 동생들이 엄마네 집인데 왜 그러세요? 하니까 내가 어릴 적에 농사짓던 시골에서 살던 적 얘기를 하던 중이에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지금 어디 있으신가요? 일단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겠네요.
제 아버지는 곧바로 대학병원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차례로 진료를 받았고 모든 의사들의 진단은 치매 초기라고 했어요. 마음이 고장났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을 원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어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데려갔는데도 분노하고 갑작스러운 가난에 시달리게 했는데도 이제는 치료법도 없는 치매가 생겼어요. 옥황상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으로 인해 시댁 식구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치매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이라며 식구들을 다독이고 남편과 두 딸도 충격을 극복하며 굳게 서게 했습니다. 일어나 기어. 오직 시어머니를 위해서요. 하지만 치매는 자와 시댁 식구들의 생각보다 훨씬 독한 병이더군요. 가족 모두가 사방으로 소송원에 받자. 치료법 따위는 없었고 저와 시댁 식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샤머니를 최대한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 시어머니의 치매는 빠르게 악화되어 2년여 사이에 말기로 접어들었고 끝없는 치매 뒷바라지에 시 동생들은 자꾸만 지쳐가는 눈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어요. 여보 일어나 빨리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님이 집에 안 계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동생들은 모래에 있어. 벌써 어머님만 가시는 걸 찾으러 나갔어요. 나는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네요. 아,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 내가 어제 약을 이어가지고 늦게 자서 그러는데.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치매에 걸린 분의 갑작스러운 행동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순간마다 결정해서 밤새 시어머니 곁을 지켰는데 도망간 일이라면 진짜 어쩔 수 없는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 좀 잘 들어주세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선 어머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시댁 식구들이 함께 해결할 거예요. 매일 밤새 시어머니 곁을 지켜 찌르셨는데 치마도 깊어진 시어머니는 결국 식구들의 최선을 다해도 어디론가 간 밤에 사라져 버렸어요. 7종의 사자였습니다. 가족들은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동네 CCTV를 다 확인했음에도 시어머니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며 시도했지만 실종된 시어머니를 찾을 방법은 경찰의 답변만이 반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찾는 과정에서 탈진한 채로 침실이 무너진 동생들은 같은 답변에 좌절했습니다. 맏딸은 마지막 희망이었으나 경찰의 답변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어떤 경찰관이든 운 좋게 시어머니를 만날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스스로 돌아올 수도 있거나요. 치매 말기를 겪고 있는 시어머니가 집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지도 불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기대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양해를 구하고 직장에 휴직을 했어요. 샤머니를 찾아 다니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휴직 기간이 다 끝나도록 샤먼의 소식 하나라도 접하지 못했고 경황 없는 시간만이 안타깝게 흘러갈 뿐이었어요. 결국 휴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회사로 돌아가야 했지만 복직한 뒤에도 제 마음은 온통 시어머니를 찾는 데 쏠려 있었어요. 평일에는 퇴근한 뒤 반삼, 주말에는 완전히 대한민국의 팔도를 시험하는 것처럼 헤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 일에 대해 찾아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드니까 그만두세요. 형수, 우리가 형수 되어야 했다고 미안하게도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엄마께 약간 줘야 할 것 같아요. 실종 신고한 지갑은 5년이 지났어요. 5년이라면 실종 신고를 사망 신고로 변경할 만큼 긴 시간이라고요. 도련님까지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러고 있어요. 이 정도면 샤머니 사망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 때문에 매일매일이 마음 아프네요. 어떻게 손해를 돌봐주는 동생이라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이런 말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계신 분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어머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수가 피폐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나를 걱정해 주시는 거 맞나요? 당연하죠. 형수가 어떤 형이나 순대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되겠네요. 나는 여기서 아무 데서든 다시 살아나실 것을 희망하는 거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내 걱정이 아닌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좋은 분을 만나고 행복을 찾아야 해요. 그렇게 하면 어머님께서 돌아오실 때 며느리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 형수의 효심이 최고다. 정말 고마워요. 엄마를 아껴주는 마음으로 대해주니 감사해요. 정신을 차리세요. 이런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위해서 찾아다닌 지 벌써 5년째 접어들고 있더라고요. 시동생의 말처럼 5년이 넘으면 실종신고에서 사망신고로 전환될 만큼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 정도의 시간은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5년 동안 건강한 채로 살아있을 것으로는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심지어 경찰까지도 시어머니를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힘들 것 같으니 사망신고를 해야 할 자식만이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속상한 말들만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이든 말이든 시어머니를 찾겠다는 나의 결의는 변함이 없었고 다행히도 남편과 시동생과의 함께였어요. 모두가 저희를 도와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던 저와 시댁 식구들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죠.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들인 시골 땅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는 몰랐던 게 당연히 부동산 관계자에게서 시골 생활을 그리워해하던 어머니를 위해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몰래 준비한 선물이 어느 날 받아들여졌고 도외시 동생들이 결혼해 두고 나면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 귀농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 마련한 땅이었는데요. 문제는 시아버지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그 시골 땅이 가족들이 모르고 지내는 사이에 신도시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어 있었고 저와 시댁 식구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거의 45억의 가치가 있는 금싸라기 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인데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그 땅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45억의 가치가 있는 금싸라기 땅의 시어머니 명의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상속받으려면 5년간 실종 중인 시어머니를 사망신고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45억의 가치가 있는 금싸라기 토지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는 가족들과 부동산 관계자들이 전문통의 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들의 의도는 시어머니의 사망신고 이후의 땅을 상속받아 자신들에게 팔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안 됩니다. 투기꾼들의 입에서 차마 용서할 수 없는 몹쓸 말이 튀어나오더군요. 거심의 노인의 사망보험금 조로 돌려주겠다는 얘기에 얼른 사망신고를 하고 피방으로 우리한테 파일을 넘기면 되는데 사망보험금이요 사망신고 없이 그런 말이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이 아줌마가 또 착한 척 안 하고 속으로는 아닌 말을 하면서 돈이 45억에서 보이는 것이 있기에 우리 돈을 얹어서 팔면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냐고. 어차피 받을 요살이면 제때 잘 챙겨서 받으라고. 괜히 버스 떠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받은 대로 곱게 가져와서 우리한테 놀아날 생각 없다고. 아줌마, 지금 제 정신이야.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날린 다음에는 뭐 어찌하라고. 어쩌면 지금 어머니를 찾아야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어머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어머님은 어딘가에서 반드시 살아 계실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멀쩡히 살아계신 시어머님을 죽은 사람 취급하며 누리고 싶은 호의식 따위는 없고 끌려가야 할 일상도 없어요. 정말요. 누가 무시하는지 어디를 보면 되겠어요? 사콧방귀를 뀌며 돌아다니는 도적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신만만해져요. 시댁 식구들을 다 추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의 의지는 제와 같았어요. 그러나 도시동생의 입장은 달랐죠. 시어머님의 치매 케어를 시작한 날로부터 사라진 시어머니를 찾아야 해요.
헤매던 지난 몇 년의 동안 그 시간 동안 꾸준히 힘들어하며 지쳐왔던 시동생의 심정은 이제 곧 차 결정을 내리고 다니는 시점에서 절감되는 좌절을 겪었나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투기꾼들이 갑작스럽게 가져온 45억 원의 금과 땅 소식은 매우 달콤한 소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두시 동생들은 이번 기회에 사망 신고해버리자고 합의했어요. 형수는 묻고 뭐라고요? 솔직히 침이 뒤집힐 만큼 실종된 엄마를 6년 넘게 찾아다닌 시간만큼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된 도리를 다 했으니 이제는 우리도 자식된 권리를 조금 누려가며 살아가자는 거죠. 어머님은 죽었다고 친구들과 투기꾼들에게 말해야 해요. 땅을 팔아 치우자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해요? 자식이 부모의 유고를 스스로 찾아가겠다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나요? 죽은 엄마를 영원히 그리워하면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비슷한 홀라당을 해체시키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아요. 제발 멈춰요. 우리들 지쳤어요. 우리도 우리 세계와 우리 삶을 찾아서 잘 살아가야죠. 정신 차리세요.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다음에는 참을 수 없어요. 이럴 때는 끝까지 내가 이렇게 할래요. 형이랑 형수가 반대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나요? 어머니는 살아 계신다고요. 아직까지 우리는 찾지 못한 것뿐이에요. 어딘가에는 살아 계실 거예요. 제 며느리도 어머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자식인 도련님들이 이렇게 헤쳐나가시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부탁이니까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말썽 피우지 마세요. 도련님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형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나중에 어머님께서 돌아와서도 우리 어머님이 올 때 제대로 마주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몇 없고 재스러워도 특히 꾼들이 가져온 금싸라기 땅의 소식으로 동생들이 급변하기 시작했고 제가 얼마나 말려봐도 안한우인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45억을 이구로 나누겠다고 자신들끼리 다투기 시작한 도시 동생들을 사코는 저와 남편에게까지 퍼붓이는 악당을 말리려고 합니다. 우리 형과 형수가 이미 사망한 엄마의 핑계로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와 남편이 몰래 시어머니의 사망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사망신고 절차가 완료된 후에야 저와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슴 아플 여유도 없이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의지를 이행하여 토지를 매각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동생들이 아버님의 땅을 팔기 전에 시어머니의 흔적을 찾아서 마지막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직장에서 사직서를 내면서 모든 시간을 시어머니를 찾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가 반드시 살아 계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을 갖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행방은 여실히 묘했습니다. 돈에 욕심 부리는 이들인 어머니와 동생들은 땅을 팔기 위해 공작을 꾀하던 그날, 얼마 못해 시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다가 제각기 학사의 인감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서류 한 장을 들고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나에게는 동생들이 당황하여 투기꾼들이 거만하게 입을 쓰며 말했죠. 알아요? 아줌마, 이미 끝난 얘기잖아요. 치매 노인의 사망신고가 끝났다. 상속자이자 인스의 동생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다는 것에 이제 와서 뒷부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고 싶었는데 얌전하게 앉아서 다카사탕을 까먹거나 구경하며 하시길 바랍니다. 도장을 찍으니까 테이블에서는 다카사탕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쪽들은 혹시 전통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와 여신아, 아까 전화를 했는데 이 아줌마가 미쳐서 다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해서 환기를 시켜봤어요. 아주 크게 혼나봐야 정신을 차려야겠죠. 훗날 사람들은 지 어머니의 사망신고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져온 서류 한 장을 내밀자 서류를 확인한 동생들과 투기꾼들의 얼굴이 변한 것을 보았어요. 제가 준비한 서류는 사망 처리된 시어머니의 부활신고서였어요.
부활 신고서란 실종 후 5년이 지나고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때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사망 처리된 대상에 대한 사망 신고를 취소하는 서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시어머니는 더 이상 사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 셈이죠. 샤머니 생존 사실을 인지한 시 동생들과 2명의 꾼들이 멍하니 있을 때 기세를 냈던 저는 투기꾼들에게 거세게 말했어요. 땅을 사주는 사망보험금으로 몇 억을 더 줄 테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이렇게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요? 누군가가 아직 살아있다고 물으면 내가 맞아. 우리 남편이 그래 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보증한 법적인 서류를 보고도 믿지 못하겠네요. 그럼 경찰을 호출할 테니 직접 확인해 보시거나 경찰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덧붙였어요. 불법 거래자라는 사실도 함께 설명해 보고 어떠세요? 이대로 계속된다면 몇 년 동안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속삭인 토끼 거래자들은 나아갈 길이 없었지만 동생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형이나 형수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심한애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45 혼자 맡아 먹으려고 합니다. 죽은 엄마의 차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까지 하면서 결국 작은 형이 서류 조작을 멈추고 가짜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더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부동산 업자들을 빨리 찾아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끝이죠. 잠이 깨어나지 않는 밤, 내가 투기꾼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동생들 앞을 막고 있었어요. 아무런 말 없이도 유동생들을 근처 종합병원 쪽으로 억지로 끌고 다녔어요. 거의 5분 정도가 되어서야 종합병원에 도착했을 때 동생들은 남편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어머니와 대면했죠. 그들의 눈물겹도록 맺힌 눈빛 속에서 어머님께 맞나요? 우리 엄마 맞나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더군요. 이래서 말했었잖아요. 어머님은 살아계실 거라고 끝까지 믿고 가보자 했잖아요. 그 전날 밤에 눈물겹도록 감동적인 전화 한 통을 받았던 것은 시어머니가 지방의 어느 노숙자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내 전화였던 것이었어요. 줄곧 비슷한 전화를 받아서 달려갔지만 매번 다른 할머니를 마주하며 허탕만 친 거였죠. 남편과 함께였지만 그럼에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소식이 없었어요. 한 달 전에 달려간 노숙자 쉼터에서는 저와 남편 그토록 찾아 헤맸던 시어머니와 마침내 만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 중에서 가장 일지어서 며느리인 제 전화번호를 5년 만에 더듬더듬 떠올린 덕분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먼저 침대에 누운 채로 잠들어버려 혼신 상태로 돌아가 있었던데요. 그 탓에 저와 남편도 잘 알아보지 못했고 상황이 어색했지만 살아계심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의 눈물의 상봉을 마친 후 저와 남편은 아침의 발길을 보며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사무소에 뛰어갔어요. 그리고 사망신고로 인해 폐지되어 있던 시어머니의 주민등록을 부활시켰고요. 토지를 통해 꾸며들에게 아직 팔아치우기 전에 김하늘이 바라는 대로 하고 싶어요. 토지 매각을 방지해야만 엄마와 제외된 동생들의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던 시어머니를 포함해 제외된 동생들이 참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더욱이 치매 속에서도 내가 며느리로서 어머니를 알아보는데 시험을 받았어요. 동생들은 다시 한번 참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가 동생들에게 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딸이에요. 어렸을 때마다 제일 믿을 수 있는 곁에 있는 고마운 딸이에요. 다른 동생들이 가족들 중에서 오직 저를 잘 알아보고 믿어주는 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시험이었죠. 어머니의 모습이 크게 감동했고 형제를 향해 엄마를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나쁜 짓을 하기 일말의 유혹을 당할 뻔했어요. 앞으로 평생 살면서 우리 엄마에게나 친형수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동생들도 똑같을 거예요.
문제는 돈이나 가난이 아니라 귀족들이 그들 자신이 나쁜 짓을 했을 때 부모님 마음을 상처 입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모두 이해하고요. 길고 긴 소홀란 후에 깊은 참회와 반성, 그리고 사랑의 눈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댁의 식구들과 함께 세상이라는 것이 또 다른 시댁이 있을 만큼 서로 끈끈해졌어요. 마치 효도와 경쟁을 하는 것처럼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아주 성실히 대해 가지고 있죠. 또한 샤먼 앞에 있던 토지를 더 좋은 가격에 합법적으로 매매하고 새로운 사업을 공동 소유권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식구들 모두가 공평한 지분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남편과 시댁 형제 모두가 시아버지의 사업을 잘 이어받아서 지금은 성취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준비된 땅이기 때문에 근교의 땅을 사서 샤란을 위한 공간으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텃밭과 꽃밭도 있습니다. 그 집으로 이사를 갈 때 어머니의 고운 웃음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한 것은 더 이상 헛된 돈 욕심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일 자랑스러운 것은 부모님, 남편, 시댁 부모님, 그리고 시댁 동생들과 새로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세상에 부럽지 않게 아주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